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레버리지 쉐어제,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레버리지 쉐어즈는 미국 주식 레버리지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운용사로 예. 저희는 금융 상품을 주로 이제 다루는 만큼 아무래도 금융교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리서치팀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 음.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 교수로 이루어진 이제 애널리스트 이런 팀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희 리서치팀이 들려준 이야기들 조금 오늘 전략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려운 만큼 깊이 있는 인사이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분들 경우에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슈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한국에서는 예. 발음이 슈마컴으로 상당한데요. 불리는 예,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슈마컴으로 불리는 이제 원래는 AI 관련돼서 함께 분류되었던 주식 중에 그렇죠. 하나였는데요. 근데 사실 슈마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슈마컴은 서버 그리고 저장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예. 네, 오래된 회사여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제 그 뒤에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만든 이제 칩을 활용해서 고성능 그리고 고효율 보유한 그런 서버를 만드는 데 강점을 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네, 창립자인 찰스 량 CEO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이제 공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버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찰스 량 역시 대만계 미국인으로 예. 엔비디아의 젠슨 왕,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AMD 리서스와 같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강점으로 지닌 CEO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만 기업인들이 대단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슈마컴 하면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뭐 AI 수혜주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슈마컴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실적이랑 판매량은 어떤지로 같이 알려주시죠. 네. 2015년도까지에는 사실 서버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그때 당시에는 경쟁 업체들이 많아서 슈마컴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점점 더 회사가 입지를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비용과 지출이 규칙적으로 조금 더 증가했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인텔이 초기 고객으로 들어오게 인텔이 초기 됐습니다. 고객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AMD 역시 주요 고객으로 합류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하필 2020년 팬데믹을 통해서 예. 네, 매출 감소를 맞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매출 감소를 맞았음에도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9년도 순수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요. 네, 2020년도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그 순수익 자체가 점진적으로 더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예. 5G, 그리고 엣지 컴퓨팅,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GPU 컴퓨팅 솔루션까지 이렇게 기반으로 한 좀 더 시장의 니즈를 잘 충족시킨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을 했고요. 예. 네, 이제 이때부터 서버 분야에서 입지가 대폭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GPU 컴퓨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 딱 1년 뒤에 도래할 AI 열풍에 있어서 굉장히 선제적인 입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슈마컴을 이제 포지셔닝을 해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필연적으로 처리 용량이 높아지다 보면은 저희가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발열 이슈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칩셋 손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공냉식 서버 대비 40% 정도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순냉식 서버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예. 네, 이렇게 이제 GPU 구동 컴퓨팅 솔루션 그리고 액체 냉각 이런 서버 디자인 덕분에 추후에 엔비디아 칩 서버 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인 이런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 슈마컴이 지금까지 이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재무 상황도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괜찮았는지, 뭐 2022년도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슈마컴은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이 증가할수록 순이익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동시에 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제 유지를 한 상황인데요. 예.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거의 10년간 각 부문 내에서 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네, 2023년도부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2023년도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이게 직접적으로 회사 내에서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예. 임직원을 위한 주식 기반 보상 부분이 지출이 급증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슈마컴이 그 전까지는 이제 주가에서 별로 큰 움직임이 없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기간 동안은 스톡 옵션과 같은 이런 지출이 매출이나 운영 대비 좀 운영 비용 대비 비교적 작은 비중으로 처음에 지출이 되다가 2024년도에 이때부터 사실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2024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추산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다 보면은 투자자의 관심이 슈마컴으로 쏠리면서 예. 주가를 상당히 많이 견인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한 주가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추가적으로 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예. 예상 매출인 5.3억 달러를 분명히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은 이제 예상 가격이었던 8.07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네, 6.25달러 네, 조정 EPS 기준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 주식 보상 비용의 증가가 결국 EPS 발목을 붙잡게 된 건데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주가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이를 보였습니까? 네, 2023년도 이전에 PER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같이 15에서 25 사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통상적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엔비디아가 고객이 됐고요. 그리고 슈마컴의 이 순행식 솔루션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호평을 시장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예. 네, 주가와 펄은 네, 2024년 1분기 말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최근 들어서 AI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거품이 아니냐. 거품 논란이 그동안 많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뭐 다른 국면에 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AI 열풍이 슈마컴에 미칠 영향, 지금 레버리지 쉐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예. 네, 얼마 전에 굉장히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마컴도 많이 빠졌고 뭐 엔비디아 뭐 너나 할 것 없이 엔비디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지금 다른 기업들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는 그 큰 낙폭 이후에 점차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지만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급락이 있고 아직 상당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초기에 저희 그 추세를 한번 고려해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긍정적인 호재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호재죠? 네, 엔비디아와 슈마컴이 현재 손잡고 이제 순행식 디자인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가격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AI가 과연 저희가 생각한 만큼 정말 대단히 혜택을 줄까라는 고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AI 시설 확장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후 그만큼 수요가 있을지 혹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게 매출을 과연 견인시킬 수 있을지 네,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슈마컴뿐만 아니라 뭐 다른 AI 관련된 주식들도 네, 같은 이슈를 지니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AI 관련된 시설이 너무 빨리 낡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이슈를 지니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컴퓨터를 사면 바로 구형이 되잖아요. 사는 순간부터.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제 AI 시설도 설치하자마자 구식이 돼서 가치와 성능이 떨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부분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 보이지만 예. 네, 슈마컴의 경우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도움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 보상 관련해서 이제 예.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임직원에게 돌아갈 그 주식 관련된 보상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회사 지출을 줄여서 예. 회사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슈마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또 깊이 있는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레버리지 쉐어즈 아시아 전략 총괄 김보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